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우수를 통해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보여준 분을 모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광주정신을 빛내준 달빛 의료지원단 서정성 단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중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성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사시죠? 네, 안과 의사입니다. 예, 안과 의사신데 이제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서정성 단장께서는 특별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먼저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형은 판사, 너는 의사, 이제 아들이 2명 있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뭐 장난 반, 뭐 농담 반, 진담 반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 의료봉사로 오신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겠구나.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많이 가서 막 진료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그것들을 보고 또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약간 조그마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제 아버지 친구분이 의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꼬매주고 막 그때 상처를 돌봐주시면서 저한테 야 너도 의사 돼서 이렇게 아픈 사람 좀 치료해줘. 이게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막 공부하면서 의사가 한번 돼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의대에 가게 돼서 예. 의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의대에 갔으면 공부를 무척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굉장히 의대 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때도 뭐 공부 잘하신 분들 네, 대부분 네. 의대 간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의사가 되셔서 나눔과 봉사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또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누구나 또 나눔과 봉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몸소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눔과 봉사를 실천 쭉 해온 어떤 특별한 동력이라든지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제가 이제 의과대에 막 들어갔을 때 네.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책을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게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노먼 베순이 의사이면서 이 사회를 치료해주는 혁명가로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하는 거 보고 이게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또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이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파트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게 아픈 곳이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은 꼭 거기 가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저희 동아리에서 선배님들을 따라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진료센터가 하남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진료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보조하고 막 접수받고 막 이런 거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역 만리에서 이렇게 떠나와서 여기 왔는데 이제 무국적자도 많고 이제 네. 비자가 없으신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지만 치료를 받았다는 그 안도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의사로서 정말 내가 이런 나눔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니면서. 예.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예,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후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봉사활동 또 이 나눔 활동 이런 것 해오셨죠? 네, 예. 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르쳐준 뭐 동료들이나 선배님들이 저는 더 훨씬 더 저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이후로 이런 나눔의 일이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으면은 이렇게 활동을 좀 같이 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쭉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뭐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뭐 이렇게 봉사활동 중에 제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통일을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불렀듯이. 근데 한 번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저희들이 북한에까지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저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갔던 금강산 옆에 마을 온정인민병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인민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백내장 수술, 뭐 액상편 수술, 안과 수술을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진행해 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모르는
곳에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을 다녔지만 북한에 가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을 정말 이 낙후된 의료의 현실 속에서 의료 치료받지 못하는 그 우리 민족인 이 북한 주민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또 네.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세 가지 모두를 다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은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주로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에 머무는데 마음도 치료해주고 아마 이제 사회도 치료해주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달빛 의료 지원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이 어려웠을 때 우리 지역에서 병상도 제공해줬고 또 의료단이 가서 거기서 치료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달빛 의료 지원단을 만들어서 단장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구까지 가게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제 직접적 가게 된 계기는 뭐 집에서 가라 해서 간 거였고요. 네, 그 당시가 이제 2월 말이었는데 연일 대구 경북이 그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께서 이제 저희 의료계 네트워크에 호소문을 보내셨는데요.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네, 지금 필요한 물품, 뭐 마스크나 체온계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고 의료 인력은 말도 없이 지금 부족하게 될 것 같다. 병상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계에 알려지면서 광주광역시 의사회에서도 바로 이제 회의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원단을 만들어서 보내자. 사실 달빛 의료 지원단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도 1984년도에 우리가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의료계가 1년에 한 번씩 대구시 의사회하고 광주시 의사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달구벌의 대구, 뭐 이 빛고리 광주에서 달빛 의료 지원단으로 해서 좋다 그럼 지원단을 만들어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가셔가지고 얼마 동안 거기서 봉사를 하셨습니까? 2월 28일 날 제가 이제 출발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2주간 거기서 2주간, 이제 진료 봉사 활동하고 예. 와서 또 2주 격리 치료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아마 대구 경북이 코로나19가 가장 아무튼 좀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어려운 시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 하루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고요. 네. 전국적으로 한 900명 넘었을 때 그때 피크를 지금 찍고 있었을 때여서요. 굉장히 코로나19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단장을 맡으셔서 의료진을 끌고 가셨는데 이 책임감도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구에서 의료봉사 활동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났을 텐데. 사실 이 봉사활동을 가긴 갔지만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린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홍수가 났달지 지진이 났달지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감염병, 전염병에 관련해서는 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코로나19가 원래 감기 바이러스인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과와 또 예후를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가서 괜찮겠지 마음에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같이 함께 가신 분들도 우리가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감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안전 수칙도 지키고 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진료하고 또 우리가 깨끗이 또 소독하고 또 휴식하고 또 진료하고 이렇게 좀 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의료 네. 봉사 또 진료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또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료진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이 환자들을 대할 때는 이 레벨 D라는 방호복을 입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완전 감염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차단하는 이제 이 옷인데요. 그걸 입는 게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30분만 입고 있어도 이 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예, 쫙 네. 나가지고 정말 숨쉬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2시간 하고 쉬고 또 2시간 하고 쉬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데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환자 보거나 뭐 이렇게 치료하거나 이제 봉사하는 것은 원래 제가 하던 일이니까 굉장히 익숙한데
아무튼 뭐 함께 간 친구들이나 뭐 다들 거기에 봉사하신 분들도 거기에 또 진료 그 병원에서 진료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좀 꼭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약간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도 많으셨으라고 생각됐는데 파견한 간호사 한 분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또 사태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의료진들의 안전을 어떻게 좀 지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호사 두 분이 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네. 파견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이제 이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요. 저랑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가 엄격해지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안전 수칙을 좀 지키고 환자를 대하거나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달빛 의료 지원단 단장으로 네. 대구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사실 달빛 의료 지원단을 가기 전에 이를 구성하기 전에 네. 대구로 가야 되겠다 의사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사실 그 전전날에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대구 경북 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늘어가고 있고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연일 막 TV에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밥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아빠 대구는 안 가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나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네. 근데 이제 저희 딸이랑 이런 긴급구호나 이렇게 뭐 국제적인 재난이 있거나 또 이 의료봉사 또 봉사활동 할 때 함께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의 말에 딱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이제 대구시 의사회에서 이렇게 요청 오고 네. 우리 광주시 의사회에서 회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뭐 갈 거잖아.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사실 두려움은 다 같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족들이 또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직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또 네. 격리 상태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셨겠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격리 시설이 없어서 네. 제가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했었는데요. 하셨어요. 예, 네. 음성 나오고 뭐 오기 전에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오기 전에 그래서 음성 나와서 자가격리하면서 방 한쪽에서 이제 화장실 띄어진 데서 네. 거기서 밥 넣어주면 먹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내다가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이제 달빛 의료 지원단이 광주 정신 또 달빛 동맹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광주 정신과 달빛 동맹의 관계 또 의미에 대해서 좀 이기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육계나 뭐 문화계에서 많이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달빛 동맹을 통해서 대구와 광주가 굉장히 좀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주시와 또 대구시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달빛 동맹을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최초로 저는 민간 차원의 이 교류 활동들이 이제 관으로 이어져서 이제 정말 시스템화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대구에 가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 대구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겠지만 이 어르신들 세대는 굉장히 좀 닫혀져 있는 이 좀 마음이 좀 있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그렇죠. 네. 지금 세대는 뭐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나 뭐 전주 뭐 제주도 할 것 없이 다 그런 마음들이 지역 감정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도 제가 마스크를 이제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 마스크가 굉장히 품귀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에서 이제 대구시 의사회, 경북 의사회 드리고 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지역 경제가 너무 죽어 있었는데 거기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 봉사자들끼리 조심하면서 식사하면 하는데 띄엄띄엄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게 마스크를 하나씩 드렸거든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이 정말 회복되고 대구가 다시 일상생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을 때 너무 고마워하고 역시 광주와 대구가 뭐가 있나?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해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서요. 저는 이런 것들, 이런 계기들이 좀 하나하나 쌓여서 지역 감정도 무너지고 또 이 대구와 광주와 또 광주와 대구가 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조심히 한번 가져봅니다.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장님은 그동안에 의료봉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또 봉사들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봉사 재단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재단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시아 희망나무라는 재단인데요. 네. 저희가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 학생이 한인이었는데 그 총기 난사로 인해서 한 30 몇 명이 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봉사 활동을 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가족에서 이 아이들이 많이 커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정말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이 사회에 따뜻한 이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아시아 희망나무 재단을 이제 저희들이 2007년에 준비해서 2008년도에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이나 이분들이 오셔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아팠을 때 네. 문제인데 그런 의료 네트워크 그리고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의 그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 오케스트라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정서적인 면까지 함께 치료를 함께 좀 다루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이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설립해서요. 예. 지금 2020년 됐는데 약 12년 12년 됐네요. 하고 예,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먼 타국에서 특히 한국에 와서 이제 이주 여성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가장 이제 저희들이 메인 주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 가정 네. 친정 이 방문하기입니다. 이제 보내주기는 아니고 이제 많은 단체에서 이제 보내주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친정 방문이 저희 생겨난 계기가 저희들도 우리가 60년 70년대 때 이 뭐 이렇게 독일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막 이 80년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파견 근로자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간호사들이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역 만리에 가서 고생하시는 그런 우리 노동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 발전도 이루었다고 좀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이분들 또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왔을 때 정말 타국으로 왔는데 이 집에도 한 3년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친정에 가보지 못한 네. 신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주로 수도에서 캄보디아로 말하면 프놈펜, 뭐 라오스로 말하면 비엔티엔 뭐 이런 데서 수도에서 결혼해서 거기서 이 결혼식 올리고 이게 같이 와서 또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살기 때문에 자기 처갓집에 가본 적이 없는 이 신랑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 한 가정, 2가정, 많게 5가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정들을 이제 해서 손자들까지, 이게 자녀들은 이제 외갓집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보내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의료진도 꾸리고 교육하는 팀도 꾸리고 또 영화 네. 보는 팀, 뭐 미용해주는 팀 이렇게 해서 한 팀을 꾸려가지고 봉사팀을 꾸려서 한 번씩 가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거기 한 번을 갔는데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갔는데 이 다음 해에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아무튼 뭐 감동과 의미 이런 것들을 찾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 이주 여성을 친정에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 봉사단도 같이 가서 네, 네. 함께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으면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일을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이 우리나라 여기 사회 사시면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들 무시할 수도 있고 네. 또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면요 예를 들어서 라오스나 그 비엔티엔 공항에 내리면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내리면 일단 이주 여성들이 어깨가 이렇게 일단 펴집니다. 네, 그러겠죠. 네. 나를 따라라 이제 여기 우리 동네 우리나라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나라 말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물론 통역도 있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이 펴지고 또 그 이제 주로 수도에 사시는 분들 거의 없기 때문에 4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고 또 차로 타고 가서 차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제 오토바이로 한 30분 타고 들어가고 뭐 이런 마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거기는 대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우리 동남아 여행 많이 다니시지만은 밤에 비행기가 떨어지는데요. 거기서 12시에 떨어지면은 한 3시간, 4시간, 많게는 6시간 타고 가면은 5시, 6시, 7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자고
불 켜놓고 10시에 출발하면 4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4시까지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한 50명, 60명 되시는 분들이 사돈네 8촌까지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들이 그 들어갈 때 이 다문화 여성, 이주 여성, 결혼해 오신 이 여성이 정말 금이 환영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님 포함해서 가족들이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뒤로 탁 따라오는 2, 30명을 보고 야, 우리 딸이 이제 안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딱 볼 때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이 우리 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친척이 한국에 갔는데 안심하고 이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계속 같이 웃으면서 소도 잡아서 잔치하고 막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이제 봉사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데 네. 저는 그 가족이 그 한 단위가 그 마을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는 걸 보고 너무 크게 많이 느끼고 좋았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단장님이 동남아 곳곳에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도 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사정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계시는지도 말씀 좀 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만 불, 3만 불 이렇게 시대에 왔는데요. 네. 동남아 지역은 아직도 뭐 1년 GDP가 GNP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표현하죠. GNI라고 표현하는데 한 1,000불, 1,500불 아직도 그렇습니다. 뭐 베트남 이 정도 발전하는 나라도 이제 3,000불, 4,000불, 300만 원, 400만 원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골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도 5만 원, 10만 원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네. 특히나 한 번도 이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의료 지원 봉사도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화장실을 지어준달지 또는 지붕 개량 사업을 해준달지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네. 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나 이런 컴퓨터 교실, 뭐 영어 교실, 뭐 태권도 교실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단장님 보니까 정말 봉사활동 많이 하셨는데 또 구호활동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팔 지진 때 또 필리핀 태풍 때 해외 재난 현장에 가서 구호활동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00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이제 쓰나미라는 그 이 해일 지진 해일이 지금 발생을 해서 막 16만 명, 17만 명 그때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가 이제 대한의사협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협회에서 이제 거기에 4차까지 이제 봉사단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진료 단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국제보건의료재단이나 코이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교부 통해서 이 많은 외교 지원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그때가 아주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대한민국 코리아 저희들이 이제 코리아 이름으로 다 해외를 나가면 다 광주도 있지만은 다 코리아로 나가니까 그 코리아의 이름을 걸고 그 재난 현장에 나갔을 때 일본이나 미국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뭐 이런데 선진 국가들이 이미 와서 활동하는 걸 보고요. 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좀 해주는 국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원조와 이 긴급 구호 이게 세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특히 광주가 이런데 함께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돼가지고요. 국제적인 재난이 나면 활리 꾸려가지고 함께 갑시다. 뭐 이렇게 예. 좀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서 15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의료 진료 활동, 봉사 활동을 펼쳤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의료 봉사 활동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북한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2003년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싸늘했었습니다. 너희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냐? 대신 너희들은 뭐 자주나 뭐 독립 이런 거 별로 없잖아. 뭐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긴 했으나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센 국가인데 어느 순간 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희들이 진료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야 이거 우리 있으니까 나눠 먹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이 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볼까? 그리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같이 한번 노력해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 당국에서 굉장히 좀 진정성 알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평가해줘서 저는 그런 진료들을 수행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북한의 의료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발전했겠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제가 200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 다녔었는데요. 1980년대 의료 수준이라고 정도는 할까요? 저희가 조선 의과학학술 토론회라고 이제 이 재미동포, 제일동포까지 불러가지고 하는 토론회에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합쳐서 4개 국가가 이제 그때 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이제 학회 때 발표한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의료 수준을 알고 있고 또 의료 기관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의료 이 기자재를 보고 장비들을 보고 이제 의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한 80년도 정도 그랬을 때 저희들이 조금만 더 이게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한다면 이 북한 분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는 금세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이렇게 문이 닫혀가지고 교류도 끊기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광주 진료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와 함께 캄보디아에 광주 진료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이 진료소를 설립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이사회와 또 광주 시민들과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네. 2008년부터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오는데 단발성으로 가서 진료해주고 또 물론 굉장히 큰 의미도 있고 이 나눔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구한 말에 또 이렇게 이 일제 시대였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지역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주로 말하면 양림동에 이런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지역을 품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걸 보고 야 이제는 우리가 일회성이 아닌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한 지역을 품고 한번 우리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여러 국가를 놓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한 1년 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으로 네. 저희들 원주에도 있고 저희들이 꼭 갚아야 될 꼭 부채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당국 이제 어차피 이거는 뭐 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국과 협의하는데 특히 의료 시스템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보고 캄보디아의 주정부에서는 뭐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잘 요구가 제일 셌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지 답사를 갔을 때도 정말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프놈펜에서 한 2시간 정도 66km 떨어진 깜뽕 스퓨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여기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지속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좀 맞아 떨어져서 캄보디아에 진료소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진료소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떤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의료진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좀 말씀 좀 주시죠.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 네. 작년 12월까지는 이제 매달 이 광주, 전남 뭐 우리 광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이게 이 봉사활동을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평균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때는 이 캄보디아 의사님 한 분 계시고 네. 간호사 또 관리인 한 분 해서 예전에 이제 다른 한 분까지 해서 4명이 계셨는데 3분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캄보디아 환자들을 이제 캄보디아 의사 스님이 보고 이분은 뭐 정형외과가 필요하다, 피부과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적어 놓으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카톡도 되고 뭐 네, 그렇죠. 화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필요로 하다면 이제 그 선생님들 꾸려서 자 이번에는 피부과 갑니다. 이번에는 안과, 내과 갑니다. 이번에는 내시경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미리 알려주면은 예고를 해놓으면 이제 거기서 환자분들이 이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보통 머물면 한 3일, 뭐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 머무는데요. 그렇게 머물면서 이제
이 효율적인 좀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료소를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재정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2014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그 광주시 조례에 네. 5.18 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 조례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조례를 기반으로 이제 그게 김보연 지금 의원 시의원 네. 전 의원님이라고 물론 이제 저도 같이 하긴 했는데요. 그 의원님이랑 같이 이제 발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이 광주 지역에서 광주 정신이 나눔과 연대 이런 뭐 대동 단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신들을 우리가 세계 국제화로 실천하려면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해보자.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시에서 일정 부분 마련했고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을 통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때 당시 한 20만 불 이상, 네. 2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아시아 희망나무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와 아시아 희망나무에서 이 많은 성금과 기금 그리고 또 후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씩 많게는 한 5천만 원씩까지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희망나무 회원들과 또 이사님들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본인 네. 돈 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요. 예, 그런 걸로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좀 사실 운영이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그분들이 바라는 만큼 다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효과와 성과는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진료소를 세워서 저희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주민들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한 8만 5천 명 등록된 분들이 그렇고요. 유동인까지 포함하면 12만 1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의료 혜택을 이게 병원에를 이제 보건소는 있지만 네. 본인들이 아팠을 때 뭐 그냥 해열 진통제도 제대로 못 드시는 왜냐하면 이제 약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그리고 병원에 가본 적 없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을 때 처음 갔을 때 의료 수혜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던 혜택을 받아봤던 분들이 한 2%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3년, 4년 정도 지나서 우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23%, 한 10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심장병이나 뭐 이렇게 골육종, 암같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너무 큰 이게 치료비와 또 이렇게 의료 기술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광주로 모셔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의료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일단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서 완치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1년 연중 사업으로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저희들이 병원의 후원도 받고 시의 후원도 받고 또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1, 200만 원 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혜택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이제 관리도 하고 또 보살펴주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 희망나무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서요. 네. 이 아시아 희망나무에서 이제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고 있고 시에서 이제 통역사나 이런 무슨 이 버스나 뭐 이렇게 약간 인프라에 대해서 숙소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제공해주고요. 그래서 광주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 그걸 그러겠네요. 완전히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이 치료받고 가기 때문에 네.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혹시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우리 광주에 대해서 좀 감사를 표시했거나 혹은 치료를 해줬는데 단장님 보시기에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다 기억에 남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좋은 네, 그렇죠. 기억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과 의사에서 합병 백내장으로 현지에서는 수술을 저희들이 해주긴 하는데 이런 좀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하다 자칫 잘못하면 실명을 또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실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모셔와서 치료를 한 경우인데요. 한 남자분은 양쪽 다 실명하신 상태고 부인은 한쪽은 실명했고 한쪽은 이제 보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한 눈으로 생활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뭐 일상생활에 이 부인이 옆에 없으면 이분은 생활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로 이제 그 부인이 모시고 왔는데요. 그래서 치료 이게 진단을 내리고 이분은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모셔가지고 광주로 모셔오자. 그래서 저희들이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딱 떼면 우리 그 TV에서 붕대 딱 뜨면 와 보인다고 이렇게 하듯이 네. 그분이 안대를 탁 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원래 보통 하시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억군질환인데 캄보디아 말로 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분의 이제 그분이 굉장히 어두우신 분인데 네. 일단 미소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지어졌을 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옆에 부인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냐? 왜 그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는 제가 그 저기 저 보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 네. 근데 이제 밥 안 먹여줘도 되고 화장실 안 따라가도 되고 이것이 너무 좋다고 이제 통해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정말 기뻐하면서도 너무 좀 막 크게 웃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도 한쪽 눈 치료하시고 이분은 양쪽 다 이제 치료해가지고 거의 정상 시력을 찾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곰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부인이 저를 싹 이렇게 찌르더니 이 통역사를 통해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술을 먹으면 다시 실명한다고 얘기를 해주래요. 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너무 술을 먹고 성가시켜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술을 안 먹는데 자기가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또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성가셨는데 술을 안 먹게 좀 해달라. 정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분을 그렇게 또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빨래를 열고 계시더라고 빨래를. 네. 그랬던 것이 참 이 한 사람의 삶 그리고 한 가정의 이 삶이 좀 바뀌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 기분도 좋고 예.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예. 참 저희들이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6대 광주시 의원으로 또 활동하신 경력도 있으십니다. 예. 네. 6대 때 그러면 한 4년 정도 의원 활동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성과, 예, 또 보람 이런 게 있으면 좀 이게 말씀 좀 주시죠. 뭐 성과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제가 의사이면서 항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건강과 우리나라의 그 보건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이 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지점이 하나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자살률이 높다고 그리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국가는 아닌지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건강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시의원 할 때도 7년, 8년 연속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연속 자살률 1위를 좀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 제가 시스템 내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이런 이 규칙과 조례 또 정책과 제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첫 번째로 발의한 게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 자살률이 상위 3위였습니다. 광주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조례 내에는 자살 예방 센터도 만들고 뭐 시 교육감은 자살 예방에 관한 교육 이 계획도 세우고 시장님은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 그것이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동시에 시행되게 돼서 우리 광주에도 지금 자살 예방 센터도 좀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년, 3년 지나면서 그것들이 성과가 물론 그 조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뭐 교육과 여러 가지 시민 의식들이 변화하면서 우리 광주가 2년, 3년 연속 이 자살률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 조그마한 노력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점이나 네.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면 이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시의원이 네. 이 견제와 감시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한 단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건 시민들한테 필요한데 이거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시작해야 돼. 예, 직접 하지는 못한다.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시의원들과 잘 이 소통과 이 교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네. 시에서 이 공직자들께서 많이 노력하시지만 알지 못하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예. 자치단체장이라도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원들과 좀 자주 소통을 하면은 그런 문제 해결이 좀 되겠네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이게 말씀을 좀 주시죠. 아니 이제 뭐 사소한 이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캄보디아의 지금 광주 진료소에서 너무나 많은 성과와 지역 주민들이 좋아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또 후원과 함께.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도 있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2배, 3배로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 예산에서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중도에 지금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고 또 그런 예산들도 좀 잘 마련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그런 함께한 봉사 또 나눔의 그런 일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수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광주가 이런 나눔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들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우리 148만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이 문화로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소한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눔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효도도 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있을 때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그렇죠. 저는 정말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나눔도 저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하는 나눔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나눔 내 주변에서 나눌 수 있는 거 동참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 반 가는 거니까 네. 아주 작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시작 안 하면은 나중에 크게 하려고 하더라도 뭐 진행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은 나눔이라도 당장 좀 네. 실천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그동안에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정말 사회 기감이 되는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예.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의사인데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삶을 조금 이렇게 바꿔버린 책이 저는 그 노먼 베순이라는 책이었는데 네. 그 닥터 노먼 베순처럼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꼭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한 말씀 좀 주시죠.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의한 이 전염병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통 표현한 신종 감염병인데요. 사스, 메르스 이제 우리 저희들이 많이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종식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국민들과 이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과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주먹구구식
땜박식 이게 일시적으로 막기식 이런 것은 안 되고 정말 좀 체계적이고 이게 병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 수칙, 안전 수칙, 국민들에 대한 교육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정부가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정부나 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특히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내에서는 이제 50명, 뭐 외부에서는 100명 이런 행사들을 지금 못하게 돼 있고 또 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체온 발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관심 갖고 아 나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뭐 되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거를 함께 동참해서 얼른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 능동적이고 좀 실제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모임 장소에 갈 때 마스크 쓰고 웬만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손 씻기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일상적인 건데도 무시하고 지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확산되고 또 더 이 약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들께 특히 광주 시민들이 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시민들이 잘 단결하고 좀 이것들을 잘 협력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일상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나눔과 연대 또 대동 단결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광주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 광주 정신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